어떤 기업이 단순히 성장하는 걸 넘어서요, 그야말로 폭발할 잠재력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성장하는 회사를 좋아하지만 그 성장이 반짝하고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돈을 벌어들이는 진짜 힘으로 이어지려면, 대체 뭐가 필요한 걸까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죠. 성장의 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장의 질이요. 네, 겉으로 보이는 매출 숫자 뒤에 실제로 현금이 쌓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 더 쌓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혀 다른 두 세계에 있는 두 회사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드링크 회사,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언어학습 앱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둘이 어떻게 빠른 성장과 탄탄한 수익성이라는 그 잡기 어렵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하는지 그들만의 비밀 무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두 회사의 전력을 비교해보면 성공적인 성장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 뭐랄까 일종의 성공 공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에너지 드링크 회사 셀시어스 홀딩스입니다. 이 회사가 2025년 3분기에 매출이 무려 173%나 성장했어요. 173%요? 이건 뭔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배도 아니고 거의 세 배 가까이 성장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막상 이 회사의 간판 제품인 셀시어스 브랜드 자체의 성장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주력 제품의 인기는 시들해지고 있는데 회사 전체 매출은 폭발했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 173%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바로 그게 이 회사의 전략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바로 인수를 통해서죠. 인수요. 네, 알라니 뉴와 락스타 에너지라는 이미 시장에서 잘 나가던 브랜드를 사들인 거예요. 아하, 그냥 돈으로 성장을 산 거다. 그렇게 보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유망한 회사 사들이는 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셀시어스의 진짜 무서움은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요. 단순히 다른 브랜드를 사온 게 아니라 그 브랜드를 올려놓을 치트키 수준의 플랫폼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 특히 알라니뉴 같은 경우는 인수되기 전부터 이미 소매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 정도로 아주 뜨거운 브랜드였거든요. 말하자면 이미 실력이 검증된 슈퍼스타를 영입해서 자신들의 무대에 세운 겁니다. 그 무대가 바로 펩시코와의 파트너십이군요. 맞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실력은 엄청난데 공연할 곳이 없던 인디밴드가 세계적인 음반사랑 계약해서 월드 투어를 도는 것과 비슷한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셀시어스는 이미 자기네 브랜드를 펩시코 유통망에 태워서 전국 편의점과 마트에 쫙 까는데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랬죠. 그 성공 공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에는 알라니뉴라는 새로운 스타에게 적용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영리한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알라니뉴가 펩시코 유통망에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한 게 2025년 11월 1일. 그러니까 네, 방금 말한 173% 성장이 기록된 3분기 실적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이미 뜨거웠던 브랜드가 전국적인 유통망이라는 날개를 이제 막 달기 시작한 셈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지금 나온 숫자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인수합병과 유통망을 결합해서 매출을 폭발시키는 그림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급격하게 회사를 키우다 보면 비용 문제라든지 수익성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버는 건 많은데 남는 게 없는 상황이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셀시어스는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준비해뒀어요. 그것까지요? 바로 빅 베버리지스라는 제조사를 통째로 인수한 겁니다. 제조사를요? 네, 이건 지금까지 외주를 주던 음료 생산을 아예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아, 생산까지 직접 챙긴다? 그럼 원가도 절감되고 외부 공장에 문제 생겨서 공급이 끊길 위험도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이익률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아주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정리해보면 셀시어스의 전략은 명확한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요. 네. 하나는 펩시코라는 유통 플랫폼으로 인수한 브랜드들의 매출을 극대화하고, 다른 하나는 생산을 내재화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설계도가 아주 정교해요. 결국 이 회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새로운 브랜드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해외 시장까지 뚫는다면 앞으로 5년 안에 매출을 2배로 늘리는 게 가능해 보인다는 점, 그리고 네.
동시에 이런 영리한 경영으로 이익은 매출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겠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남기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럼 셀시어스가 물리적인 제품과 유통망을 장악해서 성장하는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정반대의 세계로 가보죠. 유통비용이 거의 0에 가까운 디지털 세상에서 현금을 쌓고 있는 회사. 바로 언어학습 앱 듀오링고입니다. 이 회사를 두고 매출 성장 기계이자 동시에 현금 흐름 창출 기계라고 부르더라고요. 재밌는 별명이죠. 실제로 오랫동안 성공하는 기업들을 분석해보면 높은 성장률과 높은 잉여 현금 흐름 마진율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아요. 아, 성장은 화려한데 정작 회사 금고에 쌓이는 현금이 없으면 사상누각일 수 있다는 뜻이죠. 듀오링고가 바로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교과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겁니다.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네, 2025년 3분기에 매출이 전년보다 41% 늘어난 2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41% 성장도 엄청난 건데 정말 놀라운 건 동시에 잉여 현금 흐름 마진율이 거의 29%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29%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원을 벌면 그중 29원은 세금 내고 투자할 것 다 하고도 회사 통장에 고스란히 현금으로 남는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현금을 많이 남기는 회사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성장의 바탕에는 월간 사용자가 1억 3,500만 명이나 되는 게임처럼 재미있는 앱이 있고요. 사실 저도 그 1억 3,500만 명 중 한 명인데 솔직히 돈을 내본 적은 없거든요. 저 같은 공짜 사용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런 수익이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질문 속에 듀오링고 비즈니스 모델의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듀오링고의 진짜 핵심 능력은 그 수많은 무료 사용자들을 유료 구독자로 바꾸는 능력에 있거든요. 아, 유료 전환율이군요. 맞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전체 사용자의 9%가 유료 구독자였어요. 이게 역대 최고 비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잠깐만요. 9%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91%, 그러니까 열의 9은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공짜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유지하는 데 서버 비용이나 개발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디지털 비즈니스의 마법 같은 부분입니다. 마법이요. 셀시어스가 음료수 한 캔을 더 팔려면 원재료도 사야 하고 공장도 돌리고 트럭으로 운송도 해야 하죠. 비용이 계속 들어요. 하지만 듀오링고는 새로운 유료 구독자 한 명을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미 만들어 놓은 앱과 서버를 같이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91%의 무료 사용자는 잠재적인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유료 고객이 될 거대한 잠재 고객 풀인 셈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저도 몇 년째 공짜로 쓰다가 요즘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결제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듀오링고의 실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조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오, 듀오링고는 거의 6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분기 흑자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해왔어요. 이건 회사가 아주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와, 6년 동안 매분기 흑자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인데 주식 가격은 2025년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해서 잉여 현금 흐름 대비 2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장의 평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와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죠. 듀오링고의 경우 높은 성장세와 검증된 수익성에 비해 현재 주식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두 회사를 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하나는 유형의 제품, 다른 하나는 무형의 서비스인데 성장하는 방식에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성공 공식은 이것입니다. 네. 바로 플랫폼을 먼저 장악하고 그 위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계속해서 올려놓는다는 거죠. 플랫폼이요? 네, 셀시오스에게 그 플랫폼은 펩시코가 장악한 전국의 수많은 소매점, 즉 유통망입니다. 그들은 일단 이 플랫폼을 확보한 뒤에 알라니 뉴 같은 새로운 브랜드를 계속해서 그 위에 올려놓으며 성장을 가속화하죠. 듀오링고에게 플랫폼은 1억 명이 넘는 무료 사용자 기반입니다. 이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유료 구독, 가족 요금제,
시험 서비스 같은 다양한 수익 모델을 실험하고 확장해 나가는 거고요. 와, 그렇게 보니 두 회사의 전략이 완전히 똑같이 보이네요. 단순히 성장만 쫓는 게 아니라 성장을 이익과 현금으로 바꿔주는 확실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익성 있는 성장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똑같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성장 자체에 매몰되다가 수익성을 놓치고 무너지는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재력 있는 비즈니스의 구조를 꿰뚫어보는 하나의 렌즈를 얻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어떤 회사를 보든 이 렌즈를 통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플랫폼은 무엇인가?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과정에서 실제 현금은 쌓이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매출 성장과 수익 창출 능력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함께 그리고 강력하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쪽 엔진만으로는 멀리 그리고 오래 날 수 없으니까요. 셀시어스와 듀오링고는 그 두 엔진이 얼마나 멋지게 함께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들입니다. 오늘은 인수합병과 유통망이라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가속화하는 셀시어스, 그리고 방대한 무료 사용자라는 플랫폼 위에서 수익 모델을 확장하는 듀오링고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두 회사 모두 이미 가지고 있는 거대한 기반, 즉 플랫폼을 다음 단계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잖아요. 혹시 당신이 일상에서 사용하거나 접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도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경우가 있지는 않나요? 예를 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쓰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유료 모델이 없는 서비스라든지, 그렇죠. 혹은 특정 동네에서만 엄청난 인기를 끄는 맛집인데 아직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곳이라든지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잠재력을 폭발시킬 스위치를 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렌즈를 끼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분명 흥미로운 기회를